네,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직장인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직장인들의 솔직한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함께하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주제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과거에는 직장인이었지만 지금은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자, 그래서 마련한 오늘의 주제 바로 경력단절 여성들이여 날개를 달자입니다.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본의 아니게 일을 놓아서 여성들에게 일은 무엇이며 당당한 직장인, 멋진 커리어우먼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과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줄임말로 경단녀라고 표현을 하는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또 날개를 접어두거나 날개를 떼어둔 여성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주변에서 찾을 수 있죠? 네, 네. 정말 제 주변에도 경력단절 여성 친구들이 참 많이 있고요. 아마 다들 경험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데이터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경력단절 여성 통계를 보면은 15세에서 54세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혼 여성들 974만 7천 명인데요. 이 중에서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의 숫자는 404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절반 가까이네요. 네, 45% 정도 되는데요. 또 네. 이 중에서도 그러니까 결혼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서 이 이유들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된 여성이 197만 8천 명으로 또 절반. 네, 또 전체 기혼 여성의 또 일을 하지 않는 기혼 여성의 20%에 해당이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사실 결혼, 출산, 육아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일을 못하는 여성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이 많은 경력단절 여성들도 분명히 일을 원하고 있고 또 하고 싶어 한다는 부분에 있겠죠. 네, 문제는 만약에 내가 별로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들이 다시 재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희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혼자 1,9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일을 하고 싶냐라고 묻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84.7%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계속 일을 하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높은 수치죠. 85%가 다시 예.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왜 다시 재취업을 희망하는가라는 네. 질문을 했는데요. 제일 높은 이유가 뭘까요? 돈 글쎄요. 때문에 아닐까요? 돈이 가장 중요하죠. 네, 맞아요. 가장 어. 현실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1위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시 일을 하고 싶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네. 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일은 곧 나다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37.7%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2위였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더라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을 하고 싶다라고 답변한 여성들도 전체 86.9%. 네, 일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여성들이 그만큼 많다라고도 풀이를 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재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중 2명 중 1명이 이제 경제적인 이유라는 건데 사실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부인이 더 벌어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네. 또 한편으로 우리 부인은 좀 집에서 좀 쉬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있고 늘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그렇죠. 원장님의 경우는 어떠세요? 외벌이 그야말로 좀 외롭습니다. 말 그대로 외롭고 예. 어깨가 무겁죠. 난 누가 타고 있는 줄 알았어요. 뭐 저희 집사람도 뭐 몇 년 동안 개인 사업을 해서 이제 맞벌이도 해봤지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얻는 게 있으면 그만큼 또 잃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영상 편지 한번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실현해야지. 돈은 되고 나가서 바쁘게 일했으면 좋겠어. 네. 정말 솔직한 돈 심정을. 때문은 아닌 거죠? 아우 절대 아니죠. 자아 실현을 위해서. 네. 정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충 또 많은 비율들을 보면은 많은 남성분들이 아내의 재취업을 원하고 있는 경우들이 조금 더 높은 비율로 차지를 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여자가 일하기를, 와이프가 일하기를 원하는가, 이것도 설문조사 내용이 있어서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쉽게 비유를 하면 외벌이 직장인 10명 중에 4명, 그러니까 한 40%가량이 경기 불황으로 배우자에게 나가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업 포탈 커리어가 최근 기혼 직장인 1,0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 34.2%가 현재 외벌이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41.4%는
배우자가 맞벌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조사가 자아실현해야지 이런 됐습니다. 분들 통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자아실현은 사실 예. 이 비중이 되게 낮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 당신 좀 나가서 돈 좀 벌어와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게를 혼자 꾸려나가기가 힘들다라고 아무래도. 느낀 거였죠. 이게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60.3%였고요. 2위는 이제 아이가 커갈수록 양육비라든가 대출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같이 좀 감당을 했으면 좋겠다. 52.1% 대답을 1위와 했고요. 2위가 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3위는 나 혼자 벌다가 내가 만약에 퇴직하면 우리 가정이 흔들릴 수 있으니 고용 불안감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34.2%였고요. 우리 원장님이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자기 개발해야지 이거는 가장 마지막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21.8%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자아실현해야지라는 말 속에 담긴 속내를 우리 모두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어찌됐건 좀 결혼 전에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게, 돈은 내가 열심히 벌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들이 어느 순간 이 가정 경제를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돈 벌으면 어때? 이런 말을 할 때 아내들의 반응 참 섭섭하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들 반응을 하나요? 설문조사 결과가 있죠? 네, 사실 일을 권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반기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네. 우리는 아직까지도 가부장제의 어떤 문화에 속해 있어서 그런지 돈은 남자가 버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설문 내용을 보면요. 배우자가 이제 나가서 일 좀 해야지라고 하는 제안을 했을 때 47.9% 거의 50%가 서운한 어떤 거절, 그러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반응을 했다라는 거고요. 단지 26%만이 오케이. 받아들이겠어라고 하면서 취업을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취업이 아닌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15.1%였고요. 네. 창업을 준비 중이다라고 하는 퍼센트는 4.1%.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의 어떤 비율을 보면은 부정이 조금 더 높은 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희 씨가 만약에 이제 결혼을 했다 치고 서희 씨는 이제 결혼해서 방송을 다 그만뒀다고 칩시다. 그러나 네. 어느 순간 남편이 갑자기 다시 방송을 시작해보는 건 어때? 라고 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네. 제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르는데 사람 심리가 옆에서 시키면 또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시키면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아는 어떤 지인분은 네. 남성분께서 이제 여자분께 이제 프로포즈를 하면서 나중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 일 나갈 때마다 아침밥은 꼭 챙겨줄게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프로포즈할 때? 네, 그랬더니 여자분께서 내가 어딜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심리가 이상하게도 예. 시키면은 정말 하기 싫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두 패널 여러분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때요? 만약에 안정훈 노무사님은 아직 미혼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남편분께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은 어떤 마음이 들 것 사실 같으세요? 아직 이제 결혼을 안 했지만 그 친구한테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을 잠시 일을 쉬겠다 도와줄 수 있겠느냐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말을 안 하고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친구를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때 예. 이제 서운하고 서로 지지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운 마음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서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재현 대표님은 뭐 지금 본인의 일을 좋아서 하시는 거고 또 좋아서 회사를 꾸려 나가시는 거지만 입장을 바꾸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실제로 저희 남편이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제가 잠시 이제 경력 단절이 됐을 때. 네. 근데 의도가 정말 내 와이프가 좀 더 반짝반짝해졌으면 좋겠어. 자아개발을 했으면 좋겠어라는 의도가 아니라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나의 어떤 부담감을 덜어줬으면 좋겠어라는 의도인 것처럼 느껴져서 좀 서운함은 있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독립재산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 따로 얼마를 버는지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구조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양육비를 제가 내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저희 남편이 너무 좋아하면서 그건 당연하다면서 엄마의 노릇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서운했습니다. 여보 서운해. 네. 맞아요. 그래요. 오늘 영상 편지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튼 이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 이런 좀 프로그램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얼마 전에 한 대기업에서도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 공채 모집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죠. 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 정말 제가 뛰어가고 싶은 심정도 있었는데요. CJ그룹에서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재취업 프로그램인 CJ 리턴십을 모집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정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일을 하고 싶어 하는가를 느낄 수 있는데 원래는 한 150명 정도를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있는데 이 지원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지금 거의 경쟁률이 20대 1이에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번에 이 CJ 리턴십에 지원한 경력 단절 여성들의 나이를 보면 30대와 40대가 예측한 대로 가장 주로. 많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30대가 51.4%로 많이 차지를 했고요. 40대는 36.6%. 그래서 평균 연령이 39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구직 활동을 한 이후 한 10년 이상 지나고 다시 재취업을 한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CJ 리턴십에 참여한 많은 분들 가운데 학력 수준이 높은 분들도 꽤 많았다고 하죠. 네, 맞아요. 흔히들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쉬고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학력 수준이나 기타의 것들을 보면 그런 게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그만둔 경우가 정말 많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학력들을 보니까 이번에 초대졸 이상이 86.5%를 차지를 했고요. 석사 이상도 9.5%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뭐 이런 언어들을 유창하게 하시는 여성들도 굉장히 많았고 예. 또 약사나 수의사처럼 특수한 어떤 자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도 많이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지원자까지 몰렸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어떤 근무 시간에 탄력을 주나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렇게 경력 단절 여성들을 하나의 인재 풀로 인식을 하고 대대적으로 공채를 한 게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한 이슈로 여성들에게는 다가왔을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에 CJ는 두 가지로 여성들이 선택을 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풀타임 혹은 시간제. 그래서 풀타임 같은 경우에는 8시간 근무를 해야 되고요. 시간제는 4시간 근무.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예측한 대로 4시간 지원에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이 몰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67.7%가 4시간제에 지원을 했고요. 8시간제는 32.3%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 일과 또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여성들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이런 정책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정부 정책과 조금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맞아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유는 또 여성 대통령 탄생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선거 유세 때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일을 다시 할 수 있게끔 생애 주기적인 어떤 맞춤형 지원과 그리고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런 어떤 움직임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간제 일자리들도 점점 늘어날 전망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여성들을 위한 좋은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네.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의 문제에 우리가 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게 이 경력 단절 여성들로 이 경제적 손해율이 굉장히 만만치 않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파걸이었던 여성들이 알파 우먼으로 지금 존재하는 예. 경우들이 많이 이제 없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손실을 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대 여성들의 총 생애 근로소득은 10억 6천만 원으로 이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력 단절에 의해서 이 중에 어떤 4억 7천만 원은 포기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네. 대졸 여성의 경우에는 생애 주기에 전체에 걸쳐서 16억 4천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경력 단절에 의해서 6억 3천만 원이 지금 경제적인 어떤 손실을 보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생애 소득의 38%가 경력 단절에 의해서 날아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 경제학적으로도 좀 여성들의 재취업이 많은 도움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사실 사회로 발을 다시 내디뎌야 하는 여성들의 용기가 어떤 좀 사회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네. 어떻습니까? 여성들이 좀 어떤 마인드를 좀 갖춰야 될까요? 우선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하고 해보면 막연히 일을 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나 막상 이제 일자리를 준비해야 되는 그 상황이 닥치면 두 가지 질문하는 거죠. 정말 내가 일을 해야 될까? 그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라고 하는 퀘스천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망설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왜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하게 되지 않았고 자신감이 일을 할 만큼 이렇게 굳건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저도 주변에서 많은 선배들을 보면은 정말 결혼하기 전에 일을 너무너무 잘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그 어떤 것보다 용기를 잃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아무래도 나의 포지션이
예전과는 다르게 아이 엄마, 한 사람의 아내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을 또 잃고 그래서 더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실력도 발휘를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국내 여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은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남녀가 그래도 많이 평등하다고 인식이 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나오려고 할 때 죄의식을 갖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내가 일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게 어떤 아이를 잘 못 키우고 남편에게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들을 거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선 스스로에게 몇 가지 좀 질문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첫째, 내가 왜 일터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이유를 본인이 좀 찾으셔야 되고요. 확실한 이유를. 네. 그리고 이렇게 죄의식이 갖지 않아야지 스스로 즐겁게 그리고 능률도 향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과 가정을 어떻게 조화를 내 상황에서 이룰 수 있을까? 이걸 현실적인 것들을 미리 조금 연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나는 아직 자신감이 낮은 상태인데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실제로 이걸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단계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신감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머님들, 주부님들을 해병대 캠프로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까요? 우선 이 자신감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하면서 자신감을 주세요라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가장 손쉬운 방법이면서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스스로 이렇게 궁뎅이를 팡팡 쳐줄 수 있는 참 잘했네, 기특하네, 멋있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작은 성취들을 자꾸만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기특하게 여겨질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해봤지? 이런 것을 메모하고 또 관련된 정보들을 좀 수집을 하시고요. 더불어서 안 좋은 습관들 있잖아요. 네. 자꾸 늦게 일어나고 좀 게을러지고 하는 이런 나태한 습관들을 하나하나 수정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였을 때 이제 나는 직장으로 복귀를 해도 괜찮은 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자신감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은 대표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네. 경력 단절 여성이었다가 이렇게 개인 사업을 할 때까지 뭔가 마음의 움직임도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셨나요?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좀 불안감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직업 자체를 완전히 또 바꾸는 부분도 있었기 그쵸.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6개월 정도는 제가 좀 작은 목표, 그 다음보다 조금 큰 목표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반복 성취를 함으로써 이렇게 내가 멋진데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다시 나간다고 뭐 못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습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많은 여성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신감 회복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이재현 대표님께서 좀 재취업 성공을 위해 7단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다고요? 네. 네네. 이 7단계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네. 여러 자료를 이제 취합해서 제가 이제 조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재취업을 앞두고 재취업을 정말 희망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확실히 마음속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동기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감이 필요한데 이 자신감 어떻게 습득하는지 그 방법을 이제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취업 가능한 선택 사항들을 분석하고 관련된 정보를 모으시면서 나에게 유리한 어떤 루트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유용한 정보들을 뭐 사람에 의해서든 온라인 검색이라든 책에서 이제 수집을 하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다시 이제 인맥을 구축하시고 일하고 싶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셔야 돼요. 어필. 네. 그리고 6단계는 가족의 지지를 이끌어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외롭고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 단계는요. 찾아낸 직업 이 정말 나에게 맞는지 아르바이트나 인턴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맞다라는 확인이 있어야 더 자신감 있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CJ 리턴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네. 기업에서 먼저 나서서 움직였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일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기업에서 먼저 여성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정부에서 기업에게 주는 혜택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노무사님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고용보험센터에서 경력 단절 여성이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노동부 워크넷을 통해서 채용했을 경우 인건비를 6개월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경력 단절을 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보내준다거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기간에 또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경력 단절 여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회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참 많이 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의 경우를 좀 예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실제로 미국에서는 여성 재취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참 많죠.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정보를 한 5, 6년 전에 접하고 너무 배가 아팠어요. 우리나라는 왜 이런 게 없는 걸까? 어느 정도길래? 개별적으로 대학에도 어필을 해봤는데 아직 좀 관심이 없는 국내에선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학이 발을 이제 벗고요. 예를 들면 재취업 여성들이 이제 대학을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문의 경우에는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구직자 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다시 대학에서 주체적으로 교육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기업도 우리 출신의 직원이 경력 단절이 됐을 경우 자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를 좀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골드만삭스의 새 방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 워크숍을 통해서 최근 동향에 대한 지식도 업데이트하고요.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자기 홍보법을 이 기업 차원에서 이제 여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선 위주는 골드만삭스 출신의 경력 단절 여성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델로이트 앤 터치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5년간 여성들에게 휴가 프로그램을 주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충분히 쉬라는 거죠. 아이 키우고 나오라는 건데 대신에 이 기간 동안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내 강좌를 들어야만 직위를 유지시킬 수 있게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예. 리먼 브러더스의 경우에는 금융권에 종사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형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즈앨런 해밀턴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신 기간에는 집에서 재택을 할 수 있는 계약직 컨설턴트로 직위를 이렇게 바꿔주는 이야. 그런 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은 컨설턴트가 정말 배 아파할 만큼 미국에서는 그러게요. 정말 제도적으로 많은 여성들을 잘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작은 곳에서 먼저 시작을 한다면 한진호 원장님 개인 사업하고 계시니까 많은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뭔가가 없을까요? 아니, 저희 직원 중에도 이제 경력 단절 직원이 있는데요. 예. 육아 관계로 간호조무사 일을 10여 년간 쉬었다가 다시 제가 채용한 케이스고요. 제가 이제 채용 공고를 낼 때 주부 가능이라고 냈었는데 앞으로는 주부 대환영, 주부 우대, 주부 땡큐 이렇게 해서 공고를 내야겠습니다. 근데요, 아무래도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막상 일터로 돌아오시면 더 일도 열심히 하지 않아요? 더 안정적이에요. 젊은 친구들보다 더 안정감 있게 책임감도 일을 있죠. 하더라고요. 그럼요, 성실하고. 저는 주부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많은 분들의 또 노력이 모아져서 우리 경력 단절 여성들이 힘껏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재은 대표님께서 지금도 자신감이 많이 부족한 우리 경력 단절 여성분들에게 좀 힘내는 한마디를 해주시죠. 네, 이 경력 단절이라는 게 위기가 기회가 되듯이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는 어떤 사회적인 시선이나 주변의 권유로 적성도 모른 채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경력 단절이 된 이 시기 동안 자기에 대해서 탐색도 해보고 정말 어울리는 일을 준비하고 그쪽으로 진입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을 오히려 좀 즐기시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면 어떨까 싶고요. 사회나 기업의 관계자들 분께 좀 잠깐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미 육아를 다 지금 해치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동안 일이 너무나 고팠기 때문에 자신을 채용해준 회사에 더 애사심을 발휘해서 더 사랑하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경력 단절 여성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화이팅과 박수를 좀 쳐드리는 거 어떨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경력 단절 여성분들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 좋습니다. 모두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직장인 탐구생활 계속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벌써 1부 마칠 시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2부에서 더욱더 알찬 소식들 준비하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사례로 알아보는 생활 속 법률 상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건강 플러스에서는요. 열대야가 이어지는 요즘 건강한 쾌면에 관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